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꿈비 주주님들. 이 꿈비 같은 경우 이 저출산 테마주로 4월달 총선 얼마 남지 않았죠. 이로 인해서 이 3월달이 굉장히 피크 타임이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이 실적 공시를 한번 오늘 알아보고,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꿈비가 과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, 아니면 우리가 이 저출산이라는 이 테마로 인해서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간 2월달 마지막인데 이제 오늘 영상도 소중하게 시청해 주시고 이제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2023년 이 실적 공시를 보시면 매출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현재 역시 육아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육아가 이제 저희가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좀 아기들을 보기가 어렵잖아요. 이로 인해서 굉장히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육아 1인에 있어서 이 비용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,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기업들에게 좋은 부분인지 아니면 나쁜 부분인지 굉장히 의아스럽지만,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부분이겠죠.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왜 적자로 됐냐? 이 유통사업과 신규 제품을 수익이 증가했어요. 하지만 이 사업 확장과 를 위한 이 신규 인원을 충원하고, 그리고 상장 부대 비용 관련해서 이 판관비가 증가함에 있어서 손익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꿈비 같은 경우는 이 육아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반려동물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는데요.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꿈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야기는 제가 바로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. 현재 이 저출산 문제가 정말 많이 심각해요. 최근 뉴스 정말 많이 읽어보는데 이 전쟁 중인 이 우크라이나와 이 출산율이 비슷하다고 합니다. 현재 이 꿈비 투자자분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이제 대한민국 거주자분들 이시라면 이제 이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. 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 출산율이 비슷하다고 하니 굉장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. 현재는 우리나라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뭐 사회 그리고 남녀와의 좀 전쟁, 이렇게 눈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을 기록했는데요. 이 전년 대비 만, 만, 19,200명이나 좀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. 이 부분은 7.7%나 감소한 수치인데요. 굉장히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있어요. 이 연마다 계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합니다. 이 출산율이. 4년째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, 이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고, 꿈비 같은 저출산 테마주들이 좀 많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나타나고 있어요. 현재 꿈비가 이렇게 실적이 적자여도 꿈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업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주식 시장에서 이 저출산 테마, 이 엔젤 산업 테마로 좀 많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기업 가치를 보는 것보다는 방금처럼 이런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좀 크게 와닿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출산율 이제 작년에는 이제 0.7이었죠. 역시 서울 인프라가 높은데 인프라가 제일 많은데도 서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, 올해는 이제 0.6%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0.5%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다.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는다. 그 이유가 바로 내 자식들한테 이렇게 힘든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예쁜 딸을 갖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. 근데 이제 우리가 꿈비 같은 경우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 가치를 보는 것보다는 현재 이 테마로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PER하고 PBR을 봤을 때 PBR도 9.71 그리고 PER도 59.31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겁니다. 현재 가격에 비해서 현재 이 주식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현재 나타내주고 있어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뭐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세력들 그리고 뭐 좀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런 분들이 이런 주식을 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좀 큰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최근 이 꿈비 같은 경우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좀 크게 각광을 못 받는 게 아닌가라고
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현재 거래량이 많이 빠지는 만큼 주가도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어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주님들이 많이 고민하시고, 아, 꿈비 어떡하지? 갈아타야 되나? 약간 이렇게 고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이 꿈비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테마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제가 봤을 때 이 제로 투 세븐이나 아니면 이런 아가방 컴퍼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대장주들을 공략하는 게 어떨까? 제가 봤을 때 꿈비보다는 이런 테마성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대장주 애들을 우리가 공략하는 부분이 좀 어떨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마 그런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되고, 최근 이제 꿈비의 현재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때 양봉이 서서히 나오면서 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줬습니다. 단기적인 추세에서. 그래서 이 양봉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. 다시 거래대금 터졌었고, 이제 추세를 만들어줬고. 그래서 우리가 9,500원까지는 좀 저항 라인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저번 시간에서는 이 11,000원, 죄송합니다. 11,100원, 만원, 이 부분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만큼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주가가 9,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, 현재는 이 만원 이사를 한 만큼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현재 돌파를 하고 여기서 만원대에서 좀 지지를 받고 주가가 형성되는 과정이 좀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또 공략을 해야 되냐? 지지 라인은 이 9,500원을 말씀드렸고, 현재 구간에서는 이 11,500원, 11,000원 이 부분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주가가 서서히 형성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. 현재 이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1,107억 터지면서 상당히 매집이 되어 있어요. 그쵸? 매집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량이 남아 있고 매집이 된 만큼 현재 거래량을 죽이면서 주가를 빼다가 나중에 이 테마성으로 끌어올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꿈비 우리가 좀 더 아직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. 왜냐? 현재 이 테마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공략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일단 이 꿈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